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론 절대 알 수 없죠. 오늘 사연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편의점에 들르던 한 노인 이야기예요. 그분이 도시락을 사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날,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24살, 이름은 지훈이에요. 대학교 3학년에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학비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취객도 있고 급하게 라면 끓여 먹으러 오는 택시 기사님들도 계시고 새벽 배달 준비하는 사장님들도 오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처음 그분을 본 건 제가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밤 10시 10분이었죠. 편의점 문이 띠리링 하고 열리면서 찬바람과 함께한 노인이 들어오셨어요. 허름한 회색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코트 자락이 낡아서 실밥이 풀린 게 보였어요. 등이 약간 굽어 계셨고 걸음걸이도 느렸죠.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뭔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달까요? 그분은 말없이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노인은 도시락 코너 앞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도시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펴보시더라고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듯이요. 그러다 결국 제일 아래 칸에 있던 도시락 하나를 집어 드셨어요. 참치 마요 도시락이었어요. 1900원짜리 편의점에서 제일 저렴한 도시락이었죠. 노인은 그걸 들고 카운터로 오셨어요. 걸어오시는 내내 코트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났어요. 이 도시락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바로 데워드릴게요. 저는 도시락을 받아서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1분 30초. 익숙한 소리와 함께 도시락이 데워졌죠. 그 사이 노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이셨어요.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들이 손바닥 위에 쌓였어요. 1900원을 정확히 맞추셨죠. 한 푼도 더 없이요. 잘 먹겠네. 노인은 도시락을 받아 들고 고개를 살짝 숙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편의점 문을 나서셨죠. 뒷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코트 밑으로 낡은 운동화가 보였는데 신발 뒤꿈치가 다 닳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외로운 노인이거니 생각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 저렇게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시는구나. 안타깝다는 생각 정도만 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밤 10시 10분. 오차 없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같은 도시락을 고르셨죠. 참지 마요. 따뜻하게 부탁하네. 똑같은 말씀, 똑같은 1900원. 동전으로 딱딱 맞춰서 계산하셨어요. 사흘째도, 나흘째도, 일주일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밤 10시 10분이면 어김없이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분은 오셨어요. 저는 이제 시계를 안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 그분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매일 이 시간에 오시네요? 그분은 잠깐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어요. 습관이 돼서 그런가 보네.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 왜요? 사람이 없어서 좋아. 조용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또 도시락을 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 맞은편 골목도 보이는 위치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도시락을 드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으시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시면서 드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집이 멀으세요? 도시락 식으면 맛없는데. 그러자 노인은 잠시 멈춰 서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괜찮아. 식어도 맛있어. 그리고는 다시 걸어가셨죠. 그날따라 노인의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코트 자락을 휘날리게 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락을 사가시면서도 절대 편의점 앞에서 드시지 않으시고 항상 어디론가 가지고 가신다는 게 이상했죠. 혹시 집에 누가 계신가? 가족한테 갖다 드리는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제 그분을 기다리게 됐어요. 시계가 10시를 가리키면 자연스럽게 문 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시 10분이 되면 어김없이 띠리링 소리와 함께 노인이 들어오셨죠. 어느새 저한테도 그분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조금 늦게 오실 때도 있었어요. 10시 20분쯤 되면 오시는 날도 있었고, 심지어 10시 30분이 넘어서 오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땐 제가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그리고 문이 열리면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추웠어요. 11월 중순이었는데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편의점 유리창에 성에가 끼고 밖에선 눈발이 휘날렸어요. 저는 핫팩을 손에 쥐고 있어도 추웠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노인이 오셨어요. 코트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젖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정말 춥던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노인은 손을 털며 웃으셨어요. 괜찮네. 이 정도야 뭐. 예전엔 이것보다 더한 추위도 견뎠어. 그리고는 또 도시락 코너로 가셨어요. 참지 마요, 도시락. 변함없이 같은 걸 고르시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데우면서 계속 노인을 지켜봤어요. 그분의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거든요. 동상에 걸린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 괜찮으세요? 응. 아, 이거? 괜찮아. 원래 이래. 노인은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카운터 옆에 있던 핫팩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손 녹이시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써. 아니에요. 저 여기 따뜻해요.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세요. 저는 반강제로 핫팩을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어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분이 단순히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는 분이라는 걸요. 그분의 눈빛 속에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도시락을 건네드리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혼자 사세요? 노인은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하셨죠. 응, 혼자야. 오래됐어. 가족은 안 계세요? 있긴 한데 이젠 못 봐. 오래전 일이야.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거든요. 저는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만 말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가셨어요. 눈 내리는 밤거리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회색 코트가 하얀 눈 속에 묻혀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계속 그분 생각을 했어요.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도시락은 누구한테 주시는 걸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그분 생각을 했어요. 눈 내리는 거리로 사라지시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회색 코트에 쌓이던 하얀 눈송이들, 그리고 핫팩을 꼭 쥐고 가시던 그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 지나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궁금해졌죠. 대체 그분은 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오시는 걸까? 왜 항상 같은 도시락만 사시는 걸까? 그리고 왜 편의점 앞에서 절대 드시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1월 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은 밤이었죠. 밖에서 빗소리가 우두둑 들려왔고 편의점 유리창엔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5분이었어요. 곧 그분이 오실 시간이었죠. 저는 카운터에서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짝였고 지나가는 차들이 물을 튀기며 지나갔어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회색 코트가 보였어요. 노인이셨죠.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계셨어요. 코트가 비에 흠뻑 젖어서 무거워 보였어요. 띠리링.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오셨어요. 물기가 뚝뚝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에서도, 코트에서도, 심지어 신발에서도 물이 흘러내렸죠. 할아버지, 우산도 안 쓰고 오셨어요?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노인은 손으로 머리를 털며 웃으셨어요. 괜찮네. 이 정도야 뭐, 금방 마르겠지.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거든요.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저는 급하게 카운터 뒤에서 수건을 꺼냈어요. 편의점에 비치된 작은 수건이었지만 안 쓰는 것보단 나았죠. 이거라도 쓰세요. 몸 좀 닦으시고요. 아이고, 미안하네. 네가 고생이 많구나. 노인은 수건을 받아 얼굴과 머리를 닦으셨어요. 하지만 코트는 여전히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분은 천천히 도시락 코너로 걸어가셨어요. 발걸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신발이 젖어서 쩍쩍 소리가 났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비까지 맞으면서 도시락을 사러 오시다니. 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노인이 도시락을 2개나 집어드신 거예요. 평소엔 항상 하나만 사셨는데 그날은 2개였어요. 둘 다 참치 마요 도시락이었죠. 오늘은 좀 많이 드시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거든. 특별한 날이요? 그래. 배고픈 사람은 나 말고도 있으니까. 그 말을 하실 때 노인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도시락 2개를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1분 30초씩 총 3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노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또 주머니를 뒤적이셨어요. 이번엔 1,900원이 아니라 3,800원을 꺼내셨어요. 역시나 동전으로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까지 섞여 있었어요. 한참을 세시더니 정확히 3,800원을 맞추셨죠. 할아버지, 혹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죠.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네? 생일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일인데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신다니. 게다가 이렇게 비까지 맞으면서 오셨다니. 그럼 더 좋은 거 드셔야죠. 제가 좀 더 비싼 도시락으로. 아니야. 이게 좋아. 이게 제일 맛있어. 노인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시락이 다 데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제가 생일 축하 선물로 핫바 하나 드릴게요. 비 맞았으니까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네 돈인데 어떡해.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저는 핫바 하나를 꺼내서 봉투에 같이 넣어드렸어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네 같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을 하실 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죠.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노인은 봉투를 들고 천천히 편의점 문으로 걸어가셨어요. 문을 열기 직전 잠시 멈춰 서시더니 뒤돌아보셨어요. 근데 말이야, 네 이름이 뭐였지? 저요? 지훈이요.
지훈이 좋은 이름이네. 니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그리고는 다시 비 오는 거리로 나가셨어요. 우산도 없이 젖은 코트를 입은 채로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분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노인은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도시락 2개가 든 봉투를 꼭 껴안으신 채로요.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어요. 혼자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그것도 편의점 도시락으로요. 게다가 비까지 맞으면서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대체 그 도시락은 누구한테 가는 걸까? 혹시 정말 혼자 2개를 다 드시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와 나눠 드시는 걸까? 그날따라 그 의문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인이 배고픈 사람은 나 말고도 있으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 말고도 있다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일까? 친구일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시계를 보니 10시 25분이었어요. 노인이 나가신 지 10분쯤 지났죠. 저는 갑자기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카운터 앞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세워두고 재킷을 걸친 뒤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펼치고 노인이 가신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회색 코트가 보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노인은 편의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으로 들어가셨어요. 가로등도 별로 없는 어두운 골목이었죠. 저는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골목 안쪽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비 냄새와 섞여서 더 역했죠. 그때 노인이 어느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모퉁이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그곳엔 낡은 박스로 만든 집이 있었어요. 노숙자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죠. 비를 피하려고 건물 처마 밑에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노인은 그 박스집 앞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내셨죠. 근데 그걸 드시는 게 아니라 박스집 입구에 살짝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깨지 않게 하듯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몇 발짝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에도 또 다른 박스집이 있었어요. 노인은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도시락 하나를 꺼내 드시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노인도 노숙자셨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힘든 처지인데 다른 노숙자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시는 거였어요. 매일 밤 편의점에 오셔서 도시락을 사시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본인만 먹으려고 사신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나눠 먹으려고 사신 거였어요. 비 내리는 밤, 젖은 코트를 입고 동전을 모아서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섰죠.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비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제 발소리만 울렸어요. 편의점에 돌아왔을 때 제 옷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더 젖어 있었으니까요. 카운터에 앉아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박스집 입구에 도시락을 밀어 넣으시던 노인의 뒷모습, 그 떨리는 손, 그리고 남은 도시락 하나를 드시던 그 쓸쓸한 모습. 비 냄새와 함께 묘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비 냄새와 함께 느꼈던 그 묘한 냉기가 계속 온몸을 감쌌죠. 눈을 감으면 박스집 입구에 도시락을 밀어 넣으시던 노인의 떨리는 손이 보였고 그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제 천장만 바라봤었죠. 대체 그 노인은 어떻게 살아오신 걸까? 왜 본인도 힘든 처지인데 남을 도우시는 걸까? 그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밤 10시 10분. 변함없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분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도시락을 건네드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이 따뜻한 도시락이 누군가의 유일한 끼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노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따뜻하게 부탁하네라는 한마디만 하시고 계산을 마치면 조용히 나가셨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도시락이 누구한테 가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시계가 10시 10분을 가리켰지만 익숙한 띠리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10시 20분이 됐고, 10시 30분이 됐고, 10시 40분이 됐어요.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으셨죠. 저는 계속 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조금 늦게 오시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11시가 되고 12시가 되도록 노인은 오시지 않았어요.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비 맞아서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10시 10분이 됐지만 노인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째였죠. 저는 도시락 코너 앞에 서서 참침하여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 도시락만 덩그러니 노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그분이 사라지신 것처럼요. 손님들이 오고 가고 도시락을 사가고 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저는 계속 문만 바라봤어요. 노인이 오시길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그 골목에 가면 노인을 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래서 휴게 시간에 그 골목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골목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쓰레기 냄새와 눅눅한 스킨 냄새. 저는 노인의 박스집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박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바람에 날려서 구겨진 박스들. 그 안에 노인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노숙자들이 몇 명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죠. 저기요, 혹시 여기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 못 보셨어요? 회색 코트 입으신 분인데 한 노숙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 그 양반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셨소.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소. 여기 골목 안쪽에서 쓰러져 계시다가 병원엔 갔는데 이미 늦었다더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돌아가셨다니? 그분이요. 그분이 왜요? 무슨 병이었어요? 잘 모르겠소. 그냥 나이도 많고 추운 데서 오래 지내셨으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셨나 보. 그분 원래 몸이 안 좋으셨거든. 노숙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착한 양반이었는데 항상 우리한테 밥도 나눠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밥을 나눠주셨다고요? 그렇소. 매일 밤 어디선가 도시락을 사오셔서는 우리한테 나눠주셨소. 본인은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주셨지. 그분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배불렀는지 모르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노인이 도시락을 사시던 이유, 편의점 앞에서 절대 드시지 않으시던 이유,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오셨던 이유, 모두 다른 노숙자들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본인도 노숙자이면서 본인도 배가 고프실 텐데 그분은 남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죠. 동전을 모아서 1900원짜리 도시락을 사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셨던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장례는 이미 치렀다고 들었소. 무연고자라서 구청에서 간소하게 치렀다더군.
화장하셔서 어디 공동묘지에 모셨다고 했소. 무연고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시던 분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나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노숙자는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젊은 친구, 많이 슬프겠구먼. 그분을 아셨나 보오? 네, 매일 밤 편의점에 오셨어요. 도시락 사러요. 그래, 그랬겠구먼. 그분이 맨날 그 편의점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 착한 젊은 친구가 있다고, 핫팩도 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르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 그 친구 덕분에 힘이 난다고 그러셨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냥 핫팩 하나 드리고 따뜻하게 대해드린 것뿐인데, 그런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셨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갔지만 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편의점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골목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낡은 박스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 노인의 온기는 더 이상 없었죠.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비췄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거든요.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노인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실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젠 그분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도시락 코너를 바라봤어요. 참치마요 도시락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도시락을 사러 오실 분은 이제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시락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 그게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손님이 한 명 왔어요. 인근 아파트 단지 경비 아저씨였죠. 평소에도 가끔 들르시던 분이었어요. 야, 지훈아, 니 그 노인 알지? 맨날 여기 오던 할아버지. 네, 알아요. 오늘 그분 소식 들었어요. 안 됐더라. 그렇게 좋은 분이 나도 가끔 그 골목 지나갈 때 봤거든. 도시락 들고 가시는 거. 알고 보니까 다른 노숙자들한테 나눠주시려고 사셨던 거래. 진짜 대단한 분이야. 경비 아저씨도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말이야,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 그분이 도시락을 놔두시던 곳이 여기만이 아니었대. 학교 뒤쪽에도 놔두셨다더라고. 학교요? 응, 고등학교 뒤쪽 벤치. 거기에도 매일 밤 도시락을 놔두고 가셨대. 누군가 몰래 먹으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노인은 도시락을 두 군데에 놔두셨던 거예요. 노숙자들한테도, 그리고 학교 뒤쪽에도요. 그 학교 학생 중에 형편이 어려운 애가 있나 봐. 그 애 몰래 도시락을 놔두고 가셨던 거야. 참 따뜻한 분이었어.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노인은 본인도 힘든 처지인데 그렇게 여러 사람을 챙기셨던 거예요. 노숙자들도 학생도 모두 챙기셨던 거죠. 동전을 모아서 비를 맞아가며 추위를 견디면서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가로등 불빛이 눈부시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도시락 냄새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도시락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고
그 냄새 속에 노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계속 생각했어요. 학교 뒤쪽 벤치. 그곳에 도시락을 받아 먹던 학생은 누구일까? 그 학생은 노인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그 학교에 가보기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편의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낡은 담벼락과 철문이 보였고 운동장에선 학생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학교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공원 한쪽에 나무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벤치였죠. 저는 그 벤치에 다가갔어요. 벤치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도시락이었어요. 반쯤 먹다 남은 참치마요, 도시락. 뚜껑이 열린 채로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노인이 마지막으로 놔두신 도시락일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놔둔 걸까? 주변을 둘러보니 벤치 근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괜찮아요?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17, 18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죠. 누구세요? 학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네 그 도시락 아니? 저는 벤치 위에 도시락을 가리켰어요. 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거예요. 아니, 제가 먹던 거예요. 혹시 그 도시락 누가 놔두고 갔어요? 할아버지요. 매일 밤 여기 놔두고 가셨어요.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몰래 항상 여기 두고 가셨어요. 처음엔 누가 놔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줄 알았죠. 근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여기 도시락이 놓여 있는 거예요. 따뜻한 도시락이요. 저는 학생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언제부터였어요? 6개월 전부터요. 제가 집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학교 급식은 먹는데 저녁이랑 아침은 거의 굶었죠. 엄마가 편찮으셔서 일을 못 하시고 아빠는 일용직이라 수입이 불규칙해요. 동생도 둘이나 있고요. 학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벤치에서 도시락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망설였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조금 먹었죠. 근데 다음 날도 또 도시락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네. 한 달쯤 지나서 일부러 일찍 와서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색 코트 입으신 할아버지가 오셔서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주변을 살피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이 매일 밤 저한테 밥을 주시는 거잖아요. 학생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뒤로도 할아버지는 매일 밤 오셨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요. 저는 몰래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시는지. 허리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걸어오셔서 도시락을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절대 저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항상 주변을 살피시고 조심스럽게 놔두고 가셨어요. 마치 제가 부담 느낄까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도시락은 항상 깨끗이 다 먹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이었거든요. 학생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3일 전부터 할아버지가 안 오세요.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오늘도 안 오시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돼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전해야 이 학생이 덜 슬플까? 하지만 결국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 사실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틀 전에요. 학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요? 할아버지는 노숙자셨어요. 근처 골목에서 사셨죠. 그런데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추운 데서 오래 지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학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노숙자요? 할아버지가요? 네. 할아버지도 힘든 처지셨는데 니한테 도시락을 사다 주신 거예요. 매일 밤 편의점에 오셔서 1,900원짜리 도시락을 사셨어요. 동전을 모아서요. 학생이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처지이신 줄 저는 그냥 좋은 분이 도와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힘드셨는데 저한테 밥을 주셨던 거예요? 학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본인도 힘드셨으면 본인이나 잘 드시지. 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죠. 저도 같이 울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만 도와주신 게 아니야. 다른 노숙자들한테도 도시락을 나눠주셨어. 본인은 하나만 드시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셨대. 그럼 할아버지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저한테도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주시고 본인은 하나만 드셨다면 학생이 목이 메었어요. 제가 알았으면 절대 안 먹었을 텐데 할아버지한테 드리라고 했을 텐데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왜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학생은 자책했어요. 저는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는 네가 알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냥 네가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좋으셨을 거야.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행복이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멀리서만 봤지 가까이서 인사 한번 못 드렸어요. 학생이 후회했어요. 저도 후회가 됐어요. 왜 할아버지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대화하지 못했을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벤치 위에 도시락이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그 도시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노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구나. 마지막으로 전하신 따뜻함이구나. 학생, 이름이 뭐예요? 민준이요. 민준아, 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아니요.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은 나 말고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눠야 한다고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야. 할아버지처럼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작은 것부터. 할아버지도 1,900원짜리 도시락으로 시작하셨잖아.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민준이한테 건넸어요. 이걸로 도시락 사. 그리고 네가 아는 배고픈 친구한테 줘. 몰래 할아버지처럼. 민준이는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네 덕분에 할아버지를 더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벤치 위에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치웠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죠.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면서 거리가 밝아졌어요. 저는 뒤돌아봤어요. 그 벤치가 아직 보였어요. 그 위에 노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락 포장지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그 냄새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준이와 헤어진 뒤 편의점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카운터에 앉아서 도시락 코너를 바라봤어요. 참치마요 도시락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 후로 한동안 편의점 도시락 코너를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났어요. 포장지 위에 붙은 참치마요. 글자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고 따뜻하게 부탁하네라고 하시던 그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노인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기로요. 그날 밤 10시, 저는 참치마요. 도시락 2개를 샀어요. 제 돈으로요. 알바비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도시락을 따뜻하게 데워서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휴게 시간에 그 골목으로 갔어요. 노인이 계시던 그 골목이요. 어두운 골목에 들어서니 익숙한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저는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몇몇 분들이 박스집에 앉아 계셨어요. 저기요, 이거 드세요. 저는 도시락을 건넸어요. 노숙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게 뭔가? 도시락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왜 우리한테? 그냥요. 드시고 싶어서요. 한 노숙자가 저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 편의점 친구구나. 그 할아버지 얘기하던. 네, 맞아요. 할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거구나. 고맙네. 노숙자는 도시락을 받아 들었어요. 다른 분도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들이 도시락을 여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노인이 느끼셨던 감정일까?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이 따뜻함일까?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 노인이 본인도 힘드신데 남을 도우셨는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사서 그곳에 갖다 드렸어요. 많이는 못 해드렸어요.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도시락 1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요. 노숙자분들은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네 덕분에 오늘 하루 견딘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에 한 손님이 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죠. 저기요, 혹시 여기 맨날 오시던 노인 아세요? 회색 코트 입으신 분. 네, 알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자분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근처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를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거절하시더라고요.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여자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많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봉투 안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나왔어요. 표지가 다 해진 작은 공책이었죠. 할아버지가 쓰신 일기예요. 복지센터에서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혹시 여기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삐뚤빨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0월 15일. 오늘도 편의점에 갔다. 지훈이라는 젊은 친구가 참 따뜻하다. 도시락 데워주면서 항상 웃어준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니. 고맙다. 10월 23일. 오늘 비가 왔다. 온몸이 젖었다. 근데 지훈이가 수건을 줬다. 핫팩도 줬다. 얼마나 고마운지. 손이 따뜻해졌다. 마음도 따뜻해졌다. 11월 2일. 오늘 내 생일이다. 72살이 됐다. 도시락 2개를 샀다. 하나는 골목 사람들한테, 하나는 학교 뒤 벤치에. 민준이가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 애가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11월 5일. 요즘 몸이 자꾸 아프다. 기침도 나고 숨도 차다. 근데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사람들이 아직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공책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1월 7일.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몸이 너무 안 좋다. 근데 후회는 없다. 지훈이도 만났고, 민준이도 도와줬고, 골목 사람들도 챙겼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남기고 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어줬으면 좋겠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도 사람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그게 마지막 글이었어요. 저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여자분도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힘드셨는데 끝까지 남을 생각하셨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 공책 제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니한테 전해지기려. 여자분은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할아버지 뜻을 잘 이어가 주세요. 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은 그렇게 말하고 편의점을 나가셨어요. 저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노인이 남긴 따뜻함을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민준이한테 연락했어요. 같이 만나서 공책 내용을 보여줬어요. 민준이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날 이후 저와 민준이는 한 달에 2번씩 모였어요. 도시락을 사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드렸어요. 노숙자분들한테도, 어려운 학생들한테도요. 많이는 못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단골 손님 한 분이 나도 도와주고 싶다며 10,000원을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 한 분도 좋은 일 한다며 동참하셨죠. 작은 움직임이 점점 커져갔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 벤치 옆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어요. 민준이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겼죠. 이 자리는 마음이 따뜻했던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몰라도 그분의 마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표지판을 세우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노숙자분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복지센터 직원분들도 오셨어요. 모두 노인을 기억하며 묵념을 올렸죠. 그날 밤, 저는 편의점으로 돌아왔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도시락 코너를 바라봤어요. 참지 마요 도시락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 도시락을 통해 노인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요. 밤 10시 10분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노인이 오실 시간이었죠. 저는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물론 노인은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안에, 도시락 코너에, 따뜻한 불빛 아래에요. 이 세상엔 여전히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노인이 남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저를 통해서, 민준이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그 별빛이 마치 노인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별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참지 마요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데웠어요. 1분 30초. 익숙한 시간이었죠.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도시락은 따뜻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그 도시락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휴게 시간에 그 벤치로 갔어요. 노인이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놔두셨던 그곳이요. 벤치에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올려놨어요. 혹시 배고픈 누군가를 위해서요. 도시락 포장지 위에 이슬이 맺히던 그 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잘 다녀가세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따뜻함, 제가 잘 이어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고 도시락 포장지가 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노인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이 노인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저를 지켜보며 웃고 계시는 노인의 모습이 그 별빛 속에 있다고요.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노인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제 안에도, 민준이 안에도, 그리고 도시락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안에도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이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1900원짜리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작은 따뜻함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엔 아무도 몰라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번져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할 따뜻한 낯선 이가 있나요? 그 사람 덕분에 마음이 변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작은 친절이 네 인생을 바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